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최근에 아크펀드의 캐시우드가 우주를 테마로 한 ETF를 출시하겠다고 언급하여 화제가 되었었죠. 뉴스가 나오는 동시에 항공 우주 관련된 종목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이번 영상에서는 우주여행 산업을 꿈꾸는 버진 갤럭틱에 대한 이야기와 항공기를 제작하고 있는 기업으로만 알려졌으나 우주 산업에도 꾸준하게 참여를 하고 있는 보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주 항공 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두 기업에 대하여 알아보기 이전에 서브오비탈 개념과 오비탈 개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우주라고 부르는 경계선은 지구 해수면 기준 100km 밖의 영역을 뜻합니다. 하지만 100km 밖으로 넘어가도 지구에 미세한 중력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공위성처럼 공중에 떠있지 못합니다. 즉 인공위성처럼 궤적을 그릴 수 있는 높이까지 올라가는 우주 비행을 오비탈 비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해수면 기준 200km 이상 올라갈 경우를 뜻하긴 하지만 350km 이상을 올라가야 안정적으로 인공위성이 궤적을 그리며 떠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정의상 우주라 불리는 100km 이상인 영역과 궤적을 그릴 수 있는 오비탈 영역 사이를 비행할 경우 서브오비탈 우주 비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버진 갤럭틱은 우주여행 사업을 준비 중인 기업입니다. 아직 시험 비행 정도만 하고 있기에 정상적인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기업은 아니죠. 또한 글로벌 대기업 버진그룹의 창업가인 리차드 브랜슨이 창업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먼저 기존 우주 산업에는 비용이 너무 커서 상용화를 시킬 수 없다는 단점이 존재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주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추진력이 강한 로켓이 필요하지만 지금까지 로켓을 단 한 번만 사용했습니다. 단순하게 비행기와 비교를 하자면 서울에서 LA까지 사람들을 한 번만 옮기고 비행기가 폐기 처리되는 것과 유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회성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버진 갤럭틱은 재사용 가능한 로켓 기술을 개발하고 있죠. 더불어 수직 통합형 구조를 갖추고 있어 로켓 기술 및 우주선 기술을 개발 단계부터 제조, 추후에는 우주선을 활용한 사업까지 전부 동시에 하려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항공업에 비교를 해보자면 항공기를 이용하여 돈을 벌고 있는 항공사와 항공기를 만들고 있는 보잉을 합쳐둔 기업 같은 느낌입니다. 버진 갤럭틱이 제공하려는 상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앞에서 설명드린 서브오비탈 우주여행을 관광상품으로 판매하려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상공 90km까지 시험 운행을 했다고 합니다. 고객들에게 몇 분간의 무중력 상태를 경험시켜주고 우주에서 보는 지구의 모습과 우주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기본적으로 관광 상품을 계획하고 있기에 비즈니스 모델은 간단합니다. 티켓을 판매하는 것이죠. 과거에 이미 예약 판매를 했었으며 한 장당 25만 달러, 환율을 1,1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한 장당 2억 7,500만 원에 판매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판매를 하고 있지 않으며 21년 1분기 이후에 판매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9년도 12월 기준 600명 이상이 계약금을 걸고 이미 예약을 해뒀으며 고객들이 버진 갤럭틱의 계약금으로 미리 지불한 액수가 무려 8천만 달러, 한화 약 880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향후 티켓 가격을 더 인상시킬 예정이라고 하네요. 버진 갤럭틱은 로켓을 활용하여 수직으로 발사되는 기존 우주 비행과는 사뭇 다른 접근을 택했습니다. 먼저 항공기와 우주선을 결합시켜서 상공 13.7km까지 올려보낸다고 합니다. 그 다음 공중에서 우주선과 항공기의 결합을 해제하고 우주선은 여기에서부터 우주까지 수직으로 비행을 하는 것이죠. 우주에서 몇 분간의 경험을 마치고 우주선은 지상까지 별도의 동력 없이 글라이딩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2020년도 3분기 실적 발표에서 다소 원대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주선용 공항 한 개당 1년에 400회의 우주여행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약 계획처럼 400회가 달성될 경우 매출이 1억 달러, 1.1조 원 정도를 창출할 수 있다고 하죠. 더불어 21년도 1분기에는 창업자인 리처드 브랜슨이 직접 우주여행 시험비행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전체적인 재무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사실 반복적인 매출은 없기에 분석할 수 있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버진 갤럭틱은 가끔 나사와의 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일회성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우주선 개발, 항공기 개발, 기업 운영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20년도 3분기 기준 현금 7억 5천만 달러를 보유하고 있죠. 가까운 시일 내에 기업을 운영할 현금이 부족한 상황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크인베스트를 따라서 버진 갤럭틱을 매수할 예정이시라면 매출이 아직 없는 기업이기에 리스크가 굉장히 큰 종목이라는 점은 유의해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비교적 안정적으로 우주산업에 투자할 기회를 주는 종목은 보잉이라고 볼 수 있겠죠. 보잉은 에어버스와 함께 항공기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항공사들이 피해를 보며 덩달아 매출이 감소했었죠. 이외에도 사실 보잉의 주력 항공기 라인인 737 맥스 기종의 결함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영향을 주기 이전인 2019년도부터 상당히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산업에는 예전부터 나사와 협력을 하고 있으며 인공위성을 우주로 날리는 사업도 하고 있죠. 보잉의 사업 영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민항기 및 화물기를 만드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항공우주산업 및 방위산업에서도 매출을 올리고 있죠. 앞에서 언급한 두 영역에서 판매한 제품에 대하여 유지보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영역도 있습니다. 위 사업들보다는 매우 작은 규모이지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역도 있습니다. 먼저 민항기 및 화물기를 만들고 있는 영역부터 자세히 살펴보시죠. 2019년도 기준 매출의 42%를 차지하며 보잉의 사업 영역 중 가장 큰 영역입니다. 전보 항공기로 잘 알려진 보잉 747 기종과 지금까지 1만 대 이상 판매가 된 737 기종을 주력으로 영업을 하고 있죠. 보잉을 살펴보실 때에는 항공기 생산 속도를 중점으로 봐야 합니다. 보잉은 대체로 항공사들에게 미리 주문을 받고 제조를 하여 배송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즉 생산 속도가 얼마나 나오는지에 따라 보잉의 매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는 뜻이죠. 2020년도 3분기 기준 787 기종은 한 달에 10대, 777 기종은 한 달에 5대, 747 기종은 한 달에 0.5대를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항공기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787 기종과 777 기종의 생산 속도를 줄일 예정이라고 하죠. 최근에 결함이 있어 판매를 하지 못하고 있던 737 기종의 생산량은 2022년도까지 한 달에 31대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로서 미리 주문을 받아둔 수주 잔량은 4,300대 이상이라고 합니다. 최근 보잉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737 맥스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결함으로 인하여 두 번의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했었죠. 미국 연방항공청은 737 맥스 기종의 운행을 정지시켰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정지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2019년도 매출은 2018년도 매출의 56% 수준으로 감소했었죠. 737 기종은 보잉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주력 항공기였기에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북미 지역과 브라질에서 다시 운행을 재개했다고 하며 유럽에서도 조만간 다시 운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잉의 우주방위 산업은 매출의 34%를 차지하고 있는 사업 영역입니다. 미국 정부와 계약을 맺고 여러 군용 장비를 납품하고 있죠. 전투기, 전략수송기, 헬리콥터, 공중급유기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민간 및 군용 인공위성 사업도 진행하고 있죠. 나사와 우주사업 관련 계약 관계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제우주정거장 ISS를 디자인 및 제작하는 데 무려 20년 전부터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보잉은 판매한 제품들에 대하여 서비스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매출의 24%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판매한 제품들에 대해서 유지, 보수, 업그레이드, 부품 판매를 제공하고 조종사 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죠. 항공기 사용량과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는 영역이기에 코로나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2019년도 3분기에는 47억 달러를 벌었으나 2020년도 3분기에는 37억 달러 수준으로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보잉의 전체적인 재무 상태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5년간 총 매출을 살펴보면 2019년도에는 737 기종의 운행 중지로 크게 하락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분기별로 살펴보면 엎친 듯 덮친 격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 차례 더 매출 감소를 겪었죠. 보잉의 재무구조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부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20년도 3분기 기준 장기 차입금 591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0년도 3분기 이자 비용만 6억 4,300만 달러를 지불했습니다. 20년 9월 30일 기준으로 현금성 자산이 약 271억 달러라고 하니
단기적으로 파산을 하는 등과 같은 위험이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만 예전과 똑같은 영업 환경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부채에서 발생하는 이자 비용 때문에 수익성이 예전보다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지금까지 우주산업 관련 버진 갤럭시과 보잉을 살펴보았는데요. 아직은 태동하는 산업인 만큼 미래의 비전만 가지고 투자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인 듯 보입니다. 하지만 도로 위에 전기차가 주행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듯이 우주산업의 미래는 상당히 밝고 멀지 않았다는 기대감도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찐테크TV였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